안녕하세요. 두들지킴이 김동원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해보실 이 함께해요 사물놀이 내용은요, 이 질의응답에 관한 겁니다. 그 사물놀이를 교육을 해보시다 보면요, 현장에서 많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자로서 어떻게 잘 응대를 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그것의 예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의 질문은 풍물에서 어느 발을 먼저 디뎌야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잘 치려면 밟아봐야 해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저 사물놀이 김덕선생님도 흔히 하시던 얘기입니다. 장단을 앉아서만 치지 말고 꼭 서서 쳐라. 왜? 장단이 제대로 체화되고 체득되려면은 반드시 장단을 밟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장단을 걸으면서 악기를 몸에 메고 걸으면서 쳐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밟아보려면은, 그죠? 어떨 때는 왼발이 나가고 오른발이 나가고, 아니면 오른발이 먼저 나가나 왼발이 먼저 나가나,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왼발 아니면 오른발이 먼저 나가겠죠. 그러면 우리 풍물팀은 왼발이 먼저 나가는 걸로 하자? 아니야, 우리는 오른발이 먼저 나가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 발 딛는 것에서도, 우리 장단에 맞춰서 발 딛는 것에서도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원리를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우리 사물놀이 차세대 지도자 교육 과정에서 있었던 그 질의응답, 그 코너 이름이 궁금해요 사물놀이입니다. 궁금해요 사물놀이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고 풀어나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궁금해요 사물놀이 시간입니다. 오늘 다뤄볼 질문은요, 발디딤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사물놀이 안전반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발디딤을 할 일은 없지만, 그 질문자께서는 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어떤 그 발디딤의 원리에 대해서도 평소에 궁금하셨던 것을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 발디딤 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뭔가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소개해 드리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이 질문을 채택을 해서 이 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장단 밟기나 뭐 걸음걸이 같은 거를 할 때, 또 선반 같은 거를 할 때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아야 됩니까? 앞꿈치가 먼저 땅에 닿아야 됩니까? 그리고 왼발과 오른발 중에서 어떤 발을 먼저 시작을 해야 하는지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 질문이 있죠. 질문인 거죠. 선반을 할 때 발을 뒤꿈치부터 닿게 하느냐, 앞꿈치부터 닿게 하느냐, 그죠? 그 다음에 왼발과 오른발 중에서 어떤 발을 먼저 쓰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발 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원리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뒤꿈치인지 앞꿈치인지에 대한 그 원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뒤꿈치가 먼저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임이 무거워집니다. 그죠? 뒤꿈치를 먼저 닿아서 걷는다면 차분해지고 무거워져요. 앞꿈치가 먼저 닿으면 움직임이 가뿐해지는 원리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뒤꿈치만 닿아가지고 해라, 혹은 앞꿈치만 써라, 이 문제가 아니라 뒤꿈치를 먼저 쓰면 어떠한 느낌이 생기고 앞꿈치를 먼저 쓰면 어떠한 느낌이 생기는가에 대한 원리를 먼저 이해시켜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뒤꿈치를 많이 쓰면은 움직임이 무거워지고 진중해지니까 이걸 음하다고 할 테죠. 그리고 비교적으로 그래서 앞꿈치를 많이 쓰면은 움직임이 가뿐해지니까, 그죠? 앞꿈치를 많이 쓰면은 이거는 움직임이 양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승무, 살풀이를 춘다. 그러니까 한국 전통무용 이런 거를 한다 그러면은 어떤 거를 많이 쓸까요? 예, 뒤꿈치를 먼저 닿는 식으로 해서 무게감을 가지고 춤을 춰요. 그 춤 자체도 음하죠. 근데 상모를 돌리면서 장구를 치고 상모를 돌리고 선반을 한다. 그러면은 뭘 많이 쓸까요? 앞꿈치를 좀 더 많이 쓰겠죠. 그 워낙 역동적인 그 예술 형태잖아요. 사물 판굿이라든지 뭐 풍물 판굿 이런 것들은요. 선반. 그러니까 풍물 쪽에서는 앞꿈치를 쓰는 경우가 많을 테고, 그다음에 전통 무용에서는 뒤꿈치를 쓰는 경우가 많을 테지만,
뒤꿈치만 쓴다, 앞꿈치만 쓴다 이렇게는 얘기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주로 쓰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일부러 뒤꿈치를 쓰면서 쿵쿵쿵쿵 하면서 상모 돌리고 가는 경우도 있죠. 그죠? 일부러 그죠? 뒤꿈치 막 발 전체가 쿵쿵 닿으면서 일부러 그렇게 무겁게 가면서 상모 돌리면서 쿵쿵쿵쿵 발 디디면서 갈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풍물에서도 뒤꿈치를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긴 하죠. 자, 일단 원리를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음한 기운의 춤사위에서는 뒤꿈치를 많이 쓰고 양한 기운의 춤사위에서는 앞꿈치가 먼저 닿는 발디딤을 쓰는 경우가 많다라는 요 원리를 이해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풍물에서는 양한 기운의 춤사위가 많으니까 이 역동적인 장단을 표현하기 위해서 앞꿈치가 먼저 닿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어떻다? 하지만 뒤꿈치가 닿는 것을 쓸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의 입각에서 풍물굿이라도 느린 장단을 연주하거나 편하게 발을 디딜 때는 그죠? 뒤꿈치가 먼저 닿게 하고 보다 역동적인 것을 할 때는 앞꿈치를 주로 쓰는 출렁임을 강조해서 이렇게 가려가면서 쓰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왼발을 먼저 할지 오른발을 먼저 할지 이거에 대해서는 참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어떤 농악단에서는 우리는 오른발을 먼저 쓴다고 하고 어떤 농악단에서는 왼발을 먼저 쓴다고 하는데 원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원리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원리에서는 풍물굿이나 사물판굿에서 전통무용 아닙니다. 풍물굿이나 사물판굿,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죠? 꽹과리 지잉 장고북 타악기를 가지고 걸음을 걷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자기가 주로 쓰는 손에 반대발을 먼저 딛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징 연주자가 왼손잡이라고 하죠. 징을 오른손에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징채는 왼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 연주자가 징을 치는 순간에 오른발이 나가야 안정되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로 쓰는 손에 반대발이 나가줘야 안정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가면은 그죠? 왼손으로 징을 치려고 할 때 왼발이 같이 나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중심이 흐트러져요. 이게 무슨 원리죠? 우리가 걸음을 걷거나 뛸 때 발과 반대로 손이 움직이죠. 바로 그 원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걸음을 걸을 때 같은 발 같은 손이 동시에 나가면은 그 균형이 깨어지는 것처럼 반대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로 쓰는 손에 반대발을 먼저 딛는 것이 안정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른손에 징채, 북채, 꽹과리채, 열채를 들고 친다 그러면은 징을 연주하면서 당연히 왼발을, 그러니까 오른손에 들었으면 왼발을 먼저 딛고, 그죠? 북을 이렇게 친다. 그러면 왼발이 먼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안정되다는 거죠. 장고 열채 이러면 왼발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걸음을 걸을 때 발과 손의 움직임이 반대로 가는 거, 이것이 이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 요게 핵심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이 조금 이렇게 복잡한 부분도 있어요. 일단은 고깔만 쓰고 있다거나 하면은 문제가 안 돼요. 서로 반대로 해도 괜찮아요. 발 굳이 통일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가 왜 남녀의 비율처럼 거의 5대 5면은 얘기가 쉬운데 희한하게 오른손잡이가 한 75% 80%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왼손잡이가 사실은 많지 않고 또 원래는 왼손잡이라고 하더라도 후천적으로 계속 연습을 해서 오른손으로 뭔가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오른손잡이들이 하는 왼발을 먼저 딛는 것에 왼손잡이들이 맞춰줘야 되는 경우들도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상모 돌리는 거 같은 건데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왼손잡이여서 채를 왼손에 쥐고 있다면 오른발이 먼저 딛는 게 자연스러운데 상모까지 돌리는 경우라 그러면 얘기가 좀 복잡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연할 때 발은 별로 눈에 안 띄죠. 몇십 명이 판을 뛴다 그러면 서로 발이 조금 달라도 그렇게 눈에 안 띄는데
상모의 움직임은 눈에 잘 띄잖아요. 유독 한 사람만 반대로 먼저 하고 있으면은,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개를 먼저 돌리면서, 그죠?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네? 사사를 친다거나 할 때도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고개를 먼저 해서 왼쪽을 먼저 돌리죠. 왼발을 먼저 디드니까 그 왼발을 받치고 나서 그쪽으로 먼저 돌리는 거죠. 그런데 오른발을 먼저 쓰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싶어지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상모가 너무 눈에 튀게 달라지므로 발은 되도록이면은 상모는 왼발로 먼저 딛는 사람들과 상모의 방향을 맞춰주는 식으로 하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소고제비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치는 게 없으니까 왼손잡이라고 그러더라도 왼손에 소고를 들고 오른손에 소고로 채를 들고 맞춰주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배우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장고제비 같은 경우 김덕 선생님처럼 궁채를 오른손에 잡고 열채를 왼손에 잡는 식으로 배우셨다 그러면은 오른발을 먼저 딛게 되거든요. 그런데 상모는 반대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맞춰서 돌리고 계세요. 발은 먼저 오른발이 나가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맞추는 거, 상모를 돌릴 때는 조금 복잡해지는 면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왼발인지 오른발인지가 무조건 강압적으로 선택되는 문제가 아니라 원리가 있다는 거죠. 자기가 주로 쓰는 손에 반대발을 딛는 것이 그 사람의 몸에 맞는 발 디듬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뒤꿈치를 먼저 닿느냐 앞꿈치를 먼저 닿느냐 하는 것도 원리가 있다라는 거죠. 뒤꿈치를 먼저 대면은 움직임이 무거워지고 앞꿈치를 먼저 대면은 움직임이 가볍게 역동감이 생기고 근데 그것을 무조건 하나만 선택하지 말고 때와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발디듬의 원리에 대해서 선반에서 쓰는 발디듬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